2022년 11월 19일 18일 지금 광화문 좌파 윤석열 퇴진운동 여기 남대문에서 광화문까지 있는데, 이제 남대문 옆에는 좌파 윤석열 퇴진 운동 촛불 집회가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시청 지나서는 우파 정광훈 목사님이 주도하는 우파 있습니다. 저 건너갈까? 하는 사람 앞에 목에 안 숙여도 고집은 절대로 안 굽혀. 실면은 없게 난 이렇게 살아서 하나도 안 두려워. 아무도 원래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나를 원해. 건너서 좌회전하면 좌측으로 건너면 되잖아. 두 번. 저 건너는 게 있잖아. 그래. 경찰이 건너러 가야지. 남대문에서 광화문 이순신장로 노타리까지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내로남불. 윤석열 같이 잘하는 대통령이 어딨냐? 내로남불. 지들한테 서운하게 한번 대전하고. 지들이 나라 팔아먹으려고 그러는데 못 팔아먹으니까 윤석열이 퇴진하라고 하는 거지. 앉은 분들은 집에서 오신 분이 앉으시도록 자리를 갖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애들은 돈이 많이 나니까 그냥 저런 것도 잘 꾸며갖구만. 배가 너무 불러서 걱정이야. 없는 지도 만들어서 만드는 지들이 없는 지도 만들어서 하는 놈들이 거꾸로 말하고 있네. 내로남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지 특허를 요청할 수 있지, 특별히 건물주 쪽 촉구를 잠시 5시에 진행해 주시고요. 4시부터는 아파트의 인생 프레지도 목표에서는 여러분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물로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문제의 특허를 맡기 위해서 무엇으로 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Facebook 비판이 잘 적용되어 있는데 많은 목표로 다시 한번 비판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포들이 복잡해 복잡해 오늘 만나봤습니다. 빨리 할게요. 신호 바뀌었어요. 횡단 빨리 하세요. 인원 많네. 네, 우리 끌고 왔어요. 조상님이 인기가 많네.
태훈이가 그래. 인정을 했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뭐 대장동 근처에 마지막 출차가 지금 북한으로 들어갔는데 결국은 공천권으로 공천 허용되고 바로 공천권이라고 했습니다. 이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 공천을 국민들로부터 받아야지. 국민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정의한테 김정은이한테 승인을 받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정은한테로서 공천권을 받으려고 할 때는 이 대한민국 안에 솔직히 말하는 수사파 세력이 원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명령하면은 그들이 그 선거에 개입한다. 그래서 그런 짓을 하는 것이겠다? 맞습니다. 주사파도 여러 가지 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사파 중에서도 양파 쪽파, 마늘파 여러 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모든 파들을 질서를 순서를 정하는 것은 정원이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맨 입에 되겠습니다. 맨 입에 안 되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돈을 걷어가지고 정원이 입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이 얼마큼 위험했겠느냐? 북한에 가서 공천받고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만큼 우리나라의 주사파 세력이 이렇게 확대됐는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드러난 사실은 국민의 절반 1913만 그들이 바로 그런 체질하고 멀어졌는데 그러면 그들의 동력전 앞으로 대통령 못한다. 이런 대한민국을 이대로둬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가만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광화문 태극기 세력이 나와서 정봉섭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막아낸 것입니다. 이 주사파들 정신 좀 차리고 특별히 촛불 시위하는 젊은 애들이요 한마디 해주시죠. 사실 그 조국 사태만 보더라도 조국의 딸내미나 아들내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시험을 쳐서 들어간 학교가 없는 겁니다. 다 아버지, 어머니가 시험을 대신 쳐주거나 아버지, 어머니의 후광으로 들어간 자리가 누가 들어가야 될 자리냐? 촛불 시위를 하며 열심히 공부했던 그들이 들어갈 자리를 찬탈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이를 옹호하는 것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재명이가 누구의 돈을 강탈했으니까 국민들에게 촛불을 들고 일어난 젊은이와 국민들이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주머니를 털어서 저들이 가져간 거를 왜 거기에서 항의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 방탄 시위를 위해서 촛불을 드는지 그 촛불을 드는 청년들과 우리 국민들이 하루속히 그쪽이 아니라 바로 태극기를 들고 이 자리에 오기를 반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은 지금 청년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돌아오고 있죠. 근데 이 돌아오는 속도가 좀 늦어요. 오늘 여기 촛불 시위 나오시는 분들 이제 6시부터 아예 우리 이쪽으로 다 같이 와서 함께 해서 바로 문재인 이름을 처단해야 되지. 예, 맞습니다. 오늘 그 공연을 하면서 이번에 그 청년 사업단에서 정말로 큰 공연들을 준비했는데 좌파들이 이제까지 했던 그런 공연하면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촛불을 들러 나왔다가 촛불을 발로 끄고 이 자리로 댄스를 열어서 올 것 같아가지고 내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국삼 선생님을 모시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돈이 북한을 넘어가는 통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자, 김국삼 선생님, 북한의 현장에 있을 때 한국으로 돈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예,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럼 어떤 돈을 더 많이 받으셨나요? 쉽습니다. 어떻게? 지시를 줘가지고 베이징에서 접선해가지고 충분히 다 만들어봤습니다. 아, 근데 지시를 어디다가 내리나? 우리 한국에 있는 주사파 세력들한테 세력 저지가 있어요. 어디 있어? 가면 그 돈이 베이징으로 들어옵니다. 베이징으로 들어오는데 정기적으로 우리 선생님이 받은 돈이 한 달에 100만 달러입니다. 100만 달러. 예. 이야. 이제 그 저걸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는가 하면 원래 이 북한으로 돈 송금하는 테이프를 부는 사람이 김대중이에요. 그 6.15 선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남북
민족경제추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발달되는데 북한에는 북한 민족경제추진위원회 박명선 총회사 이런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공작기관이 그 명칭을 쓰고 베이징에 나가서 이제 접촉해가지고 매달 100만 달러씩 달러로 다발로서 우리가 받아봤죠. 아니 그런데 김대중이라고 하는 이자는 예. 죽어서도 예. 한국에 있는 돈을 북한에 넘기기 위해서 예. 그 아들 김호군인가 뭐 그 아들을 통하여 예. 지금 그 미국에 예. 그 서부의 캘리포니아 예. 그 동부에 있는 뉴욕 예. 거기 있는 은행에 예. 돈을 지금 한국 돈을 들러 옮겨서 예. 거기서 가지고 있다가 북한으로 넘기려고 하다가 현장에 잡혀서 예. 미국의 CIA한테 잡혀서 예. 지금 그 돈이 예. 북한을 가지도 못하고 예. 또 찾아오지도 못하고 예.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 그 수표 용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바로 이 수표거든요. 예. 이것이 예.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대중이가 예. 그 김정일하고 면담하기 위해서 예. 공식적으로 넘겨준 5억 불 그거는 빼고 예. 그 돈도 아니고 예. 그 돈도 그 수면 후에 나타나는 거고 그렇죠. 그 밑에는 근데 실제로 이 수표 같은 거 이런 거 예. 이런 돈 숨어있는 돈이 뒤로 넘어간 거 예. 그래서 이런 돈 받아서 미사일 만들었구만요. 그렇죠. 핵무기 만들고 그 핵무력의 정체는 예. 우리 대한민국으로부터 들어온 자금이 그 원천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도 예. 김대중이가 평양 갔다 와서 예. 기자들한테 하는 말이 예.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만들 의지가 없다. 예. 자 그 다음에 예.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필요성도 없다. 예. 이건 김일성의 유언이다. 예. 만들지 말라 했다. 예. 그 다음에 만들 능력도 없다. 예. 이렇게 발언한 김대중은 예. 지나가 보니까 이게 다 사기였었지. 그 북한에서 시킨 대로 말인 아 거예요. 북한은 시킨 대로 예. 북한에서 그렇게 시켰구만. 그렇죠. 하고 햇볕 정책이라는 것도 북한에서 시킨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이제 노무현이가 진행했고 예. 완성하려고 했던 놈이 바로 문재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태재단이란 말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게 아태재단이라는 게 네. 북한에서는 위장을 잘 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그런 아태 협력 기구를 만들었죠. 만들어서. 그런 가면이 있어야 돈이 북한으로 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김정은이 네. 말 안장까지 보냈잖아요. 하하. 김영철이한테 8천만. 이야. 예? 그다음에 그 실장 한 대는 43억인가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뉴스에 나오잖아요. 뉴스에 나오죠. 근데 그 앞에서 말인 것처럼 그거는 겉에 보이는 숫자고 또 밑에 이제 여기서 우리 수표보는 것처럼 그런 돈이 떠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역대적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 이제 통치자 이렇게 문재인이 같은 김대중이 같은 사람들은요 돈 넘길 때 기억을 낍니다. 근데 기억인분은요 좀 북한에 대한 환상이 커요. 제 기억을 거기다가 투입시키면 큰돈 불고루 새가 돼가지고 우선 돈부터 머리 마냥 돈부터 들이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부하고 기업하고 그 코너가 딱 맞아가지고 강물처럼 돈이 들어갑니다. 강물처럼. 예.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생존하는 데서 핵심적인 작은 건설은 우리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좌파들이 정권을 잡아서 10년,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이니까 이거 15년 하잖아요. 제일 힘들 시기에 대한민국이 북한을 살려줬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야. 앞으로도 이 상태로 그대로 두면 이번에 이제 김영철이가 돈을 받았는데 김영철은 어떤 놈입니까? 김영철은 6대 정도 군복을 입고 산 사람으로서 김정일이 후계자 군사교육을 전담했고요. 그 이후에는 그 공을 인정받아서 우리 대한민국을 조화시키고 남조선 해방을 위한 경찰 총의 총국장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천안함 그 사람이 있죠. 천안함을 총지휘해서 예.
그 폭행시킨 사람이 그렇습니다. 바로 그 사람. 예. 그 사람한테 돈을 갖다 줬다니. 그렇죠. 이번에. 예. 답변죠. 예. 자, 근데 그 돈은 김영철이 개인 주머니에 절대 안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예. 누구한테? 그러니까 그건 김정은이 한테 가는 거죠. 그 돈 관리하는 부서가 뭔데? 원래 지금 중앙당 39호실이 39 호실. 관리하는데 그것 말고 따로 이게 특수기관으로 해서 본 돈은 직접 김정은이 한테 군도로 들어갑니다. 아니 근데 김구성 선생님도 그때 현직에 있을 때 남한한테 오는 돈을 일부 좀 띄어먹고 넘겨줬나요? 아니요. 못 띄어먹었어요? 아니 안 떼먹어요. 안 떼먹어? 그건 안 아니 떼먹고 저 북경문에다가 좀그 아니요. 그 충분한 돈을 준단 말이에요. 아, 충분한 돈을 준다. 그러니까 그 돈에 절대 손 안 됩니다. 아하. 예. 우리 국수는 근데 이거 비밀로 예. 비밀 얘기 한번 물어보시죠. 예. 그때 그 돈을 우리 선생님 현직에 있을 때 북경을 통해 넘겨줬는데 넘겨준 사람들의 이름을 다 물어보세요. 작년이 돈 언제쯤 되면 깔라그럽니다. 이제 이거 정리되면 뭐 정리되면 속지 한번 까주십시오. 박수하겠습니다. 가연하면 높이 들으라고. 자, 우리 이충호 박사님 잠깐만. 높이 들으라고요. 이충호 박사님. 아니 왜 이놈들이 돈을 얻어다 북한에다 왜 이렇게 많이 갖다 주는 그 이유가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려고 무엇을 하려고 그랬어요. 헌금을 교회에다 갖다 줘야지 개자식들이 말이야. 그 친구들은 김정일이가 하나님에 해당되는 그런 인간들이죠. 보내주세요. 주민등 저 전화번호 좀. 010. 그 미국에 아니, 보면은 저 종교 적었어요. 연관이라는 책에 북한의 불펜이 없어. 그 김일성교를 종교라고 해가지고 2천만이 믿는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사파들이 그 사교를 내는 놈들입니다. 왜 거기서 헌금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왜 박사님을 모셨냐 하면은 며칠 전에 이 정신 나간 놈 통일부 장관 권영세가 한국 총기독교단체를 방문해서 한국 교회가 좀 돈을 걷어서 북한에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 이걸 부탁하러 들어왔거든요. 아니 그 권영세 통일부 장관 그 새끼 어떤 놈입니까 도대체? 9440. 그냥 정신 나간 놈이라고 북한에다 말이죠. 우리가 쌀 주면 그 쌀을 뭐 그냥 직접 차렵니다. 쌀을 주면 우리 쌀이 북한 쌀, 남한 쌀이 모르게 받습니다. 모르게 받아가지고 이거 북한 온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느냐? 이거 맞아요? 군대로 갑니다. 군대.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쌀 주지 말라고 왜 그게 나와? 아니 그러니까 이따가 다시 해요. 왔다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북한은 모든 민간인 그렇게 공격합니다. 북한은 화물선도 전부 다 군대 교실을 씁니다. 지금 공방 김구슬 선생님이 그랬죠. 북한에 돈 가면은 김영철이가 받는 게 아니라고 김정은이한테 간다고. 북한에 쌀이 가면은 북한 군인한테 가는 겁니다. 북한 일반 시민, 배고픈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북한에 종교를 도와준다고 여기서 돈을 주면은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김정은이한테 가는 거지. 그거를 몇십 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하고 또 군대에 있던 사람이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이 그리 됐다. 그것도 이해를 못하지만 그것도 안 되는 거죠. 노무현 때 통일부 장관 그것도 안 되지만 그렇죠. 아니 세상에 박근혜 대통령 때 중국 대사관을 지났잖아. 중국 대사로 권영세 씨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 의심하는 겁니다. 아하. 우리 친구들 중에 말이죠. 중국에 교수로 갔다 온 친구들이 전부 친중에 되더라고요. 아하. 우리끼리 그럽니다. 너 돈 받았지? 중국 가서. 어허. 한국 가서 저 중국 나쁘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다 돈 받았지? 그렇게 나라를 팔아먹는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 어디서 돈을 받고 다른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북한을 위해서 일하고 어떤 미국학자 그러면서 저를 할 수 있는 나라 만나가지고 당신이 북한 망한다고 그러는데 왜 아직도 안 나냐? 네가 살려줬잖아 그랬습니다 내가. 나도 사람들이 살려줬잖아.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북한을 살려주려고 그런 것들이 지금 세종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세종국뿐만 아니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지 않은데 거기서 장관하는 사람이 그따위 소리를 하니까 그래서 북한이 죽지 살아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권영세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중국 대사로 갔지 않습니까? 네네. 가서 이놈이 뭔 짓을 했냐? 박근혜 대통령을 살살 달래서 그렇죠. 결국은 중국의 전승절에 데려간 놈이 누굽니까? 예. 근데 중국 대사죠 당연히. 중국 대사죠. 권영세죠. 예. 근데 이런 놈을 왜 윤석열 정부 때에 또 지금 통일부 장관을 왜 임명하냐는 거죠. 내 말은 이런 자식을. 그 이제 답답한 일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가가지고 겉으로는 이렇게 티가 안 나요. 제가 바로 그 무렵에 미국 외교관을 한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자기네가 얼마나 화난 줄 아느냐라고 거꾸로 물어보면서 야. 얼마나 화내냐 그랬더니만은 정말로를 3번 하더라고요. 정말로 화가 났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미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보수파가 되더라도 친중이 되고 반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한테 얼마나 손해가 되는 일입니까 그게. 그래서 저도 이제 미국의 CIA 라인을 좀 알고 있는데 네네. 그분들한테 내가 직접 들었는데 네네. 그때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경고했다는 거야. 국무장관이 알래스카에서 윤정세 외교장관을 불러서 박근혜 대통령 중국 전선전에 가면 그날부터 미국은 끝이다. 그러면 이렇게 경고를 했다는 거 나는 미국의 CIA 그 간부한테 직접 들었거든요. 미국 CIA 간부가 그렇게 얘기한 것도 물론이지만은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와서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에 와서 한국은 미국한테 배팅을 걸라 그래야지 손해볼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직접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말을 당연한 말을 왜 그렇게 하냐 하면은 그렇죠. 이렇게 지금 권영세 이 개자식이 아니 지금 대한민국을 말이지 중국화 시키고 말이야. 그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님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 새끼는 가처분이니까 당장 자르세요. 북한한테 돈 갖다 주는 거 돈은 들어갔다. 북한에서 이제 돈이 잘 돌아다니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나왔냐? 요것을 카무라치 하려고 덮으려고 이번에 한교총이라고 하는 거기 와서 소강서이가 만든 바로 한교총 거기 와서 한국 교회가 돈을 걷어서 북한에게 좀 갖다 주면 좋겠다. 요 발언을 들어서 권영세가 이 새끼는 바로 잘라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우리는 당신을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목숨 걸고 감을 와서 하는데 바로 이 권영세 같은 이놈은 그 정부 안에서 딴짓을 하고 있으니 절대로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권영세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내각에 들어간 장관 차관 중에서 바로요 적색들이랑 엄청 많습니다. 정경의병 새로에서 싹 잘라야 되는 겁니다. 어디 국회의원을 만들 사람이 없어가지고 서초구도 누군가 태영호 그 자식도 입만 열면 대자식이 말이야. 뭐 문재인을 북한에 특사로 보내야 된다고? 이야 북한으로 가라. 이 새끼들이 어디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발광을 떨고 난리야. 자, 이천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자, 이천 교수님. 왜 북한이 한국에 와서 돈을 싹 걷어가지고 뭐 북경을 통하여 아태전을 통해서 그거 분이겠습니까? 심지어 이번 주에는 또 한국 교회한테 돈을 걷어서 북한을 좀 갖다 주라고 권영세가 발광 떨거든요. 결국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북한화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꼭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판을 해석할 때요, 꼭 지상에 있는 현상만 가지고 정치 분석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보 요원들은 항상 뭐냐면 지하 세계에 움직이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정세를 분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왜 문제가 됐느냐 하면 바로 지하세계의 북한과의 네트워크가 너무나 긴밀하게 움직여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그 현상들이 노골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을 허물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문재인 정권을 볼 때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건을 볼 때 북한과 어떻게 연계관계가 됐는지를 항상 주목해서 분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한 후에 바로 북한에 지금 쌍방울을 통해서 북한에 돈을 갖다 준 흔적이 적발됐지 않습니까? 잡혔다네 이번에. 네, 잡혔죠. 네. 바로 이런 거죠. 지금 수사가 아니었으면 이게 적발됐겠습니까?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적발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냐면 한 번 그런 사건을 통해서 주사파들은 북한에다가 항상 돈을 갖다 주고 정보를 주고 그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체제를 없는 세력이구나 하는 걸 국민 모두가 각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는 현대 아산을 통하여 돈을 갖다 줬고 네. 노무현 때도 그렇게 했고 네. 이번에 잘못 걸렸던 게 쌍방울로. 쌍방울. 네. 쌍방울 죽었네. 참 저는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체들 보고 항상 말을 합니다. 당신네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의 혜택을 보고서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대한민국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그들이 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한 북한한테 돈을 갖다 주고 돈을 버느냐고요. 이런 비겁하고 반역적인 행위를 하면서 기업체 활동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지금부터 앞으로 대한민국의 반역적 행위를 하는 기업들을 응징해줘야 합니다. 자, 이제 김학성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아니, 돈을 한국에서 쫙 빨아가지고 북한에 가지고 와서 그 돈 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주사파들을 계속 확대하고 헌법을 바꾸고 체제를 바꾸고 이거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작태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돈을 끌어다가 북한 주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무기 개발에 돈을 쓰고 있는 이런 행태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똑똑히 알고 반드시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거는 헌법 위반 맞습니까? 명백히 헌법 위반인 것이죠. 그 헌법 위반은 한국에 있는 돈을 비밀로 공식적으로 준 돈은 간두고 나도 비밀로 돈을 악세재단 국경 통하여 갖다가 돈을 갖다 준 것은 이건 여적죄 이적죄지. 유사합니다. 헌법으로. 국가보안법에 명백히 위반됩니다. 그러면 여적죄 이적죄는 최하의 형이 뭡니까? 여적죄는 최하가 사형이고 목사님 아시죠? 사형? 예. 사형? 그럼 문재인 이름은 그 밑에 뭐 몇 년 징역이 없네?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어요. 사형? 예. 그래서 문재인을 사형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헌법의 명령인 것입니다. 아멘. 더 이상의 사형될까봐 뭐가 사형 있겠습니까? 더 제도를 이상의 폐지시켰습니다. 이름에도 좌파는 불구하고 사형 제도를 폐지시켰어요. 아직도 자기들 이 다 윤석열 방어막, 대통령의 정부 안에서 방탄복을 다 입지 않습니까? 50% 정도는 아직도 북한을 살살 달래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수사파에 대해서 아직도 같이 협력해야 된다. 이런 세력이 절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생각들을 아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준 것은 그런 세력들을 발본 세번 하라고 국민들이 명령한 것인데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지지율이
아직도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일단 오면 비켜줄게요. 저 대통령이 이제 화장실 갔다 오면 비켜주고 오면 나 지금 촬영하고 기자 있어요. 안 태웠거든요. 오면 MBC 비켜드릴게요. 기자를 안 태웠더니 이 자식이 항의를 했죠. 기자 이 안 자식이 보인다고. 이번에 갔다 온 뒤에 아침에 그저 윤석열 대통령 출근할 때 물어봤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은 MBC 기자가 한 일은 뭐냐, 한미 동맹을 이간시키는 국가적 범죄였기 때문에 안 태웠다. 그리고 대답하고 돌아가는데 뒷꼭지가 대놓고 기자가 마침 딱 보면요, 좌파 애들의 기자들은 하는지 똑같아. 에? 옛날에 우리 여기서 기자회견 할 때 누구야 평화나무 하는 짓이 똑같아. 아니 대놓고 소리를 지르고 그따위로 하는 그런 기자들은 퇴출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한테 한번 더 퇴출이야. 경기방송도 퇴출됐습니다. 정말 3년 전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습니다. 그런 악의적인 보도를 청와대에서 하는 문재인 언론사와 경기방송 기자가 여기자가 대통령을 얘기했다가 향해서 뭐가 왜곡입니까? 라고 떠들 정도의 자유를 구하고 있는 것인데 명백히 그것은 경기방송 퇴출됐어요. 문재인 퇴출시켜요. 자유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자유를 부과하지만 자유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태를 헌법적으로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에 사실은 어마어마한 전 국민이 잔치를 해도 될 만큼 좋은 사건이 뭐냐,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와서 빈살만이 와서 얼마 몇 조? 600조 사업인데 100조를 대한민국에게 할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대한민국의 재벌 총수 이재용을 비롯하여 태태원을 비롯해서 총동원해서 아니 이렇게 하면 이건 국가적인 행사 아닙니까? 좌파는 그런데 나라 망하게 한다고 이 그러는데. 언론들이 보도하는 걸 보면 그것은 살짝 보도하고 전부 뭘 보도하냐, 뭐 저기 그 이태원 사건, 그래서 뭐 대통령이 말이야 그 행정적 책임이다, 이상민 장관이 책임이다, 계속 언론들이 그쪽으로 계속 몰고 가는 거야. 이런 언론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싹 바꿔야죠. 싹 바꿔야 됩니다. 먼저 MBC부터 해체하는 일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근데 사실은 이번 주에 있었던 참 거대한 사건, 옛날에 그 우리가 못 살 때 중동에 가서 건설 현장에 가서 그것이 대한민국이 일어나게 된 동기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사건, 이것이 제2의 사건, 중동 사건이 다시 일어났는데 바로 우리는 GNP 5만 불 갈 수 있습니다. 이번 그렇습니다. 사건은. 제2의 중동의 붐을 일으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죠, 목사님. 근데 언론들은요 뭐라고 보다면 이렇게 해요. 돈 몇 푼 있는 사람이 왔다고 쩔쩔맨다고, 이 개자식들 말이야. 정신 나간 놈들이죠, 글쎄. 그런데 사실은 돈 몇 푼이 뭡니까? 사실은 문재인 때 임종석이가 대통령 전용기를 지가 타고 아랍에미리트에 가서 두바이 가서 원전 있죠. 원전에 대해서 계약서를 하고 이제 왔거든요. 사실 이명박이 다 해놨는데 그런데 그 돈이 한국에 들어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북한으로 갔는지 아직 정체가 안 드러났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대한민국을 망친 사건들도 많이 있지만 언론에는 보도가 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렇지. 모든 국민들에게 합리적 의심을 불어일으키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목사님이 지적하신 저희 두바이 사건도 거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검찰은 하루속히 그런 문제까지도 정확히 밝혀서 잘못이 있는 점들을 분명히 국민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하기는 잘하는데 속도가 너무 늦어. 속도가. 우리 검찰에 대하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속히 모든 것을 다 공개하여 국민에게 보고하십시오. 도대체 북한으로 넘어간 돈이 얼마며 누구에 의하여 어떤 사건에서 왜 갔는지 빨리 검찰들이 반잠 잘 시간이 없어요. 총동원하여 빨리 밝혀서 국민 앞에 보고하고 거기에 당사자들은 다 처단해야 됩니다. 처단. 아멘.
일어나라! 혁명으로 맞짱 뜨자! 다시 대한민국을 정돈하지 아니하면 이 상태로 보복되다 보면 다시 또 우리가 공격당해서 지금 저쪽이 다시 일어났어요. 안 되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혁명으로 일어나서 대한민국 근본을 새로 정돈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신혜식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신혜식 대표님은 혼자서 연설을 너무 잘해서 내가 토크할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한마디만 각을 한번 잡고 언론인이시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언론들 왜 저래요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언론은요, 북한의 사주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사주에서. 예, 바로 대한민국 언론은 이 종북 주사파의 놀이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놀이터. 예,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보도를 하지 않고 좌파와 북한 김정은이를 위해서 김정은에게 이쁨 받기 위해서 보도하고 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언론 안에 들어가 있는 기자들 중에 간첩 수준에 와 있는 놈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다 곤란해야 됩니다. 곤란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구속된 정진상이 이거 기자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말지 출신입니다. 여러분들, 예, 정진상에 대해서 이재명의 형 이재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간첩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이재명의 형 이재선 씨가 간첩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말자면 잘 모르실 텐데 그야말로 좌파 중에 좌파, 종북 언론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 가짜 국회의원 난 가짜라고 보는데 김문수 위원장님을 괴롭힌 그놈 누굽니까? 그 한겨레 기자 출신. 예. 그놈도 기자지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기자들이 다 망치는 거야 지금. 이 대한민국의 기자들이 언제부터 망쳤냐? 김대중이가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북한 개방하고 북한에 가서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를 모르겠지만 북한에만 갔다 오면 다 약점이 잡혀가지고 대한민국은 비판하고 이 북한 체제에 대해서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들은 말이 있는데 김정일을 만나서 김대중이가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라서 내 맘대로 잘 안 되니까 한국에 있는 조중동 비롯하여 이 대한민국의 언론 대표 30명, 60명 핵심을 직접 평양으로 좀 불러서 그들을 좀 설득해달라고 김정일이가 부탁했대요. 그랬더니 김정일이가 드디어 한국의 언론사 조중동까지 그래서 조중동까지도 평양 갔다 오더니 이상해진 거야 도대체가. 언론인, 종교인, 북한만 갔다 오면 이상해집니다. 자 이제 일방적으로 우리 저 대표님 국민들을 좀 깨우쳐주십시오. 미인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너무 많이 나오셨는데 지금 대한민국은요 언론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 그리고 관변 너무너무 한심합니다. 제한군인회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싸워줘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지만 전광훈 목사님이 없었다면 이거 대한민국 그냥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은요 이 광화문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전광훈 목사님이 없었다면 이미 대통령 탄핵으로 갔고 적화로 갈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 기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기자들이 수상하다. 이 기자들이 제대로 된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이거는 과거부터 쭉 이어져온 이 종북 주사파 쓰레기들이 언론 기자로서 일부가 활동하고 이들이 내부에서 기자들을 선동하고 그들을 자기네 편으로 만들어서 노조를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들 언론 쓰레기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자들이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기자들이 문제이고
더 나가서는요 정치인들이 문제입니다. 여기 자리 비켜준대요. 여기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화장실 가서. 오늘도 안 나왔죠? 예. 이 자리에 나와서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 하는 거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돕는 건데 그마저도 안 하는 이 정치인 국민의힘 각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당원 가입하셨습니까?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하세요. 1,000원씩 내서 당원 가입해서 책임당원 돼서 우리의 손으로 당대표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당원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공천 제대로 해서 대한민국 바로 잡아야 됩니다. 200석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지킬 수 있어요. 200석 만들어내면 뭐가 좋냐? 여러분들 언론 쓰레기들 바로 잡습니다. 네? 이 MBC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없애버려야죠. 없애버려. 민영화 시켜버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민영화 그러니까 뭐 아무나 가지고 하냐? 그거 아니에요. 자유일보 여러분들 구독하십니까? 네. 구독 안 하시는 분들은 바로 자유일보 구독하세요. 그리고 자유일보가 MBC를 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게 진짜 민영화예요. MBC 9시 뉴스에 여러분들의 광화문 집회가 메인 뉴스로 보도가 될 때 그게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를 생생하게 중계할 때 그게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MBC 기자, 내 이름도 얘기하지 않겠지만 어제 보셨죠? 대통령실에서 박박 옮기는 거. 대한민국이 독재랍니다. 독재가 그거 놔두겠어요? 어제 그 기자 그냥 총살이죠? 만약에 북한에서 김정은이 앞에서 기자회견하는데 MBC 기자처럼 동지 이렇게 말 돌릴 겁니까? 똑바로 하세요 이러면 그 자리에서 총살감이에요, 여러분들. 어디다 대고 독재란 말을 씁니까? 더 웃기는 거는 그 기자가 신발을 보셨죠? 슬리퍼를 신고 있었어요. 네?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도어스태핑, 대통령이 국민에게 알리는 그런 소중한 시간에 복장이 말이죠, 슬리퍼를 신고 나간 거예요. 슬리퍼 어디서 신죠, 여러분들? 똥 싸러 갈 때나 신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네? 이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실과 대통령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저런 짓거리를 하겠습니까? 윤석열도 국민이 뽑은 겁니다. 자, 국민이 뽑은 대통령 앞에서 그따위 행실을 한 MBC는 없어져야 된다. MBC를 폐쇄하자. MBC를 없애버리자. MBC를 박살내자. 여러분들 당원 가입하시고 우리 200석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목표가 있어요. 정치개혁도 해야 되겠지만 또 자유통일도 가야 되겠지만 가만 보니까 대한민국 MBC 타도 이게 우리의 가장 1번의 목표를 둬야 되겠다. 맞지 않습니까? MBC 타도를 우리 제1의 목표로 두고 우리 끝까지 싸워 나갑시다. 싸우자. 이기자. 승리하자.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나와주시고요. 오늘 또 대통령실 앞에서 이 종북
전국 좌파들이 또 전고를 한다, 윤석열 탄핵을 한다, 난리 퍼지를 피우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큰 관심 가져주고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힘을 모으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신 우리 제10대 대표도 감사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대한민국 최초의 신문이 한성수문대, 이게 지금 한 횟수로 따지면 130몇 년이 됐어요. 신혜식 대표나 저는 다 신문밥을 먹고 자랐는데, 대한민국 역사상 2016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쓰레기 기자들만 모여있는 세상이 없었습니다. 선배들이 피땀 흘려서 만들어온 이 언론의 금자탑을 지금 우리 후배들이 보란듯이 적색 새빨간 신문 방송으로 다 바꾸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은 신문 방송에 지원하는 국민 세금 한 푼도 주지 마시고 내일부터 당장 전 언론의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모조리 다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봉규 TV의 이봉규 박사님의 연설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그래도 좋네요. 여러분들이 궂은 날씨에도 물론 나오셨지만 조금씩 나라가 이제 자리가 잡혀가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걱정입니다. 제2의 이태원, 제3의 이태원 사고가 날지 몰라서 걱정입니다. 왜냐하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북한 입장에서 핵은 방어용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핵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핵 쏘는 순간 자기는 뒤져요. 왜냐하면 김정은이처럼 권력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목숨이 무지하게 아깝습니다. 돈이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은 그래 이판사판 아닌데 너 죽고 나 죽자 이럴 수 있어요. 조폭들이나 또 똘마니들은. 그러나 조폭도 두목이 되면요, 지시를 하지 자기가 목숨을 안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일단 많고 자기가 부릴 수 있는 똘마니들이 많기 때문에 두목 정도 되면 목숨을 안 걸어요. 행동대장들 그 밑에 똘마니들이 걸죠. 김정은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지막지한 조폭 두목입니다. 전 세계에서 조폭 중에서 가장 돈이 많고요, 똘마니들이 가장 많고 무기가 가장 많은 조폭입니다.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자, 그렇다면 핵을 대한민국에 쏴서 먹으려고는 안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가 대한민국을 먹기 위한 용도인데 쏘지는 않고 이렇게 할 겁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내가 죽지는 않되 내가 이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을 먹어야 되는데 전쟁으로 못 먹어요. 전쟁으로 먹으려면 다른 어마어마한 무기들은 우리하고 게임이 안 돼요. 단지 핵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절절절절 매는 건데, 그래서 한미동맹, 주한미군이 필요한 건데 핵 때문에요. 핵만 없으면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을 못 써요. 그러면 핵은 언제 쓰느냐? 왜 자꾸 ICBM, 며칠 전에도 ICBM 쐈죠. 왜 그러냐면 내가 대한민국 먹으러 들어갈 때 미국 니네 간섭하지 마. 유엔군 니네 간섭하지 마. 니네 만약에 간섭하면 내가 ICBM으로 니네 본토 날리고 괌 날리고 일본 날린다. 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일본 베타 경제구역 거기에 떨어뜨렸어요. 근데 고도하고 거리를 계산하면은 그게 제대로 날아갔으면 미 본토까지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한테 시위하는 거고, 니네 까불지 마, 나 건드리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일본한테 시위하는 거, 니네 여차하면 니네 떨어뜨리고. 근데 자,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김정은 입장에서. 아니, 대한민국에 핵 떨어뜨릴 수도 없고 미국에 또 핵 쏠 수도 없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 전쟁으로 못 먹어요. 그런데 뭘로 먹을 수 있느냐? 대한민국 소요 사태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적화 통일시키기 위해서 연구를 했다는 게 북한에서 간첩으로 김국선 선생이라든가 북한에서 암약하다가 대한민국에 온 분들, 그 다음에 각종 CIA 보고서들에 나오는 거예요. 적화 통일이 전쟁 없는 적화 통일을 노리는데 그것 때문에 간첩을 몇만 명 여기를 투입을 시킨 겁니다. 간첩이 황장엽 선생이 얘기한 게 5만 명인데 더 늘었겠죠. 여기도 간첩이 있을 겁니다. 여기 아마 소요 사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민노총에도 간첩이 있을 거고, 내가 김정은이라면 간첩을 어디다 심겠어요? 당연히 영향력 있는 데 심겠죠. 언론사 심겠어요? 안 심겠어요? 간첩 심지. 경찰에 심겠어요? 안 심겠어요? 어려서부터 키울걸? 5.18 유공자들 가산점 준다잖아요. 경찰대학 가는데 어려서부터 장학금 주고, 키다리 아저씨처럼 돈 주고 용돈 주고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고서는 경찰대 보내서 경찰 10년 20년 공들였는데 그게 경찰의 간부가 됩니다. 그게 요즘에 항명사태 한 경찰 간부들이 200명 가까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최종의 멤버들이 되는데 그 중에 간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군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대통령실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지난번에 발표했잖아요. 대통령실에, 청와대에 배관공 간첩 심었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팀이 청와대로 안 들어간 게 여러 가지 보안 문제,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서 안 들어갔다고 저는 그것도 요인의 하나라고 보는데요. 그럼 용산으로 옮겼으면 용산 대통령실에 밑에 뭐 근무하는 사람 중에 간첩 없을까요? 전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두려운 건 그건데요. 소요 사태를 어떻게 일으키느냐? 경찰 복장, 여기 지금 전경들 있죠? 정경들인데 가짜 정경, 옷은 정경하고 똑같이 입었어. 근데 가짜가 이제 소요 사태가 나오면요, 어디선가 옷 갈아입고 저런 옷 갈아입고 화장실에서 그냥 갈아입으면 돼요. 백팩 메고 왔다가. 그럼 저건 다 인터넷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군복 입은 가짜 군인 어디선가 화장실에서 나옵니다. 소요 사태가 일어날 때. 그럼 소요 사태 어떻게 일어나느냐? 민노총 같은 애들 집회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찰들이 이제 폴리스 라인 치고 하는데 어느 날 명령이 떨어지면 과도한 몸싸움을 합니다. 제 시나리오예요. 과도한 몸싸움을 해서 충돌을 야기해서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러면 경찰들한테 시비 걸고 경찰들은 이제 바리케이트를 막 뛰어넘으려고 그러면 제지하고 이런데, 경찰복을 입은 가짜 경찰이 흉기를 들고 폭 쑤시고 도망가면 유혈 사태가 일어나면 그때부터 군중은 흥분하죠. 피를 보니까. 그러면 이제 5.18 그 무장 폭동이지만 5.18처럼 무장 폭동은 아니지만 거기는 이제 선량한 시민들도 섞였죠. 5.18은 학생들도 섞였고 민주화 투쟁하는 사람들, 좋은 의미의 민주화 투쟁 분명히 많죠. 그러나 거기에는 북한군 간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김정일이 바보. 알았어. 이런데 간첩 안 심으면 김정일이 돌대가리지. 안 그래요? 분명히 심습니다. 그리고 소요 사태, 저는 이태원 수상합니다. 그래서 이태원이 그냥 단순 압사 사고일까요? 단순 압사 사고 158명이 고골목, 면적이 얼마 안 돼요. 뭐 가보신 분 알지만 거기 있는 그 자리에 있었던 분 전부 거의 다 사망했으면 한 158명 되겠다. 근데 동영상 봤잖아요. 다 사망했습니까 거기? 그리고 시신이, 그리고 심폐소생술하는 게 CNN에서 찍었는데 사고 현장에서 150m 떨어진 데서 심폐소생술한 게 CNN 방송으로 나왔어요. 걔네들은 사고 현장 자세히 모르잖아요. 심폐소생술이니까 찍었지. 근데 그걸 지도로 보니까 150m 떨어진대요. 그러면 150m 떨어진
데서 아니 시신 끌고 150m를 갔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지. 거기서도 압사사가 물론 있었지만 그 골목 다른 골목에서 뭔가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었다. 그게 가스 테러인지 그게 유황가스 냄새도 났다는 제보도 있어요. 유황가스 테러인지 아니면 마약을 술집마다 퐁당조가 있답니다. 퐁당조. 술 먹다가 화장실 가잖아요. 그럼 화장실 간 사이에 쓱 지나가면서 쓱 하나를 넣는데요. 올려야 돼. 그러면 얘는 화장실 갔다 와서 올려야지 안 자기 보여. 술잔에서 먹는 거 아니면 병에다 넣든지. 그러면 그게 마약이나 아니면 약물. 그때 그거에 당해서 헬렐레 하고 정신 잃고 넘어진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증거. 보도들은 안 나와서 그렇지. 그 제보들은 많이 있잖아요. 뭐 이 갑자기 어지럽고 현기증이 났다는 거야. 갑자기 그거는 테러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상한 점이 많은데 그래서 이거를 밝히려면 경찰이 지금 400명이 특수본에서 투입됐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야 이거 이상하다. 이거 수상하다. 이거 좀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수사를 잘 할 걸 우리가 기다려보고요. 정진상이 구속됐죠. 저는 정진상이 이상합니다. 정진상이가 이재명보다 소요율이 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정진상이가 이재명을 키워서 성남시장을 만들고 그리고 키워서 대장동 같은 작업을 해서 돈을 모으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접수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겠어요? 누구겠습니까? 저는 수상합니다. 문재인도 캐스팅당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문재인을 캐스팅한 그룹이 북한과 그 간첩들 내지는 주산파, 종북 주산파 이게 일신단합해서 문재인이 노무현 사망했을 때 영정사진 딱 들고 나왔잖아요. 비서실장이니까 그거 보고 제다 딱 집어서 저는 대통령 만들자. 저는 캐스팅 당했다고 봅니다. 그전에는 정치할 생각도 없어서 나올지도 못했어요. 캐스팅 당했는데 이재명은 성남시장 되기 전에 정진상한테 캐스팅 당했다. 이놈이다. 거짓말 아주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하고 우기기를 밥 먹듯이 하고 깡다구 있고 야 이놈이다. 야 이놈 캐스팅해서 대한민국 접수하자. 접수하려면 조직 필요하고 돈이 필요합니다. 돈 대장동 백현동 있는데 돈 엄청 먹었고요. 그거는 세 발의 피입니다. 지금 나오는 거는. 그래서 일부는 북한으로 갔고 일부는 여기서 자금 만들고 조직 만들고 경기 동부연합 연결돼 있죠. 자 행동대장들 쓰려면 누굴 죽여야 되고 협박하려면 조폭들 연결돼 있죠. 조폭 키운 조폭이 돈 갖다 주고 그게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신문에 나오잖아요 다. 이게 정진상의 작품이다. 캐스팅해서 이재명을 키웠고 이재명이 대통령 만들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번에 아차 실수를 한 거지. 얘네 계산대 0.7% 졌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지키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없으면 나라 넘어갑니다. 그냥 끝장나요. 자 매주 토요일 나오실 거죠? 싸우죠. 싸웁시다. 죽을 힘을 다해서 나라 지킵시다. 자 나는 전부터 니까지 나라 지키자는 7초의 행운의 함성 소리 질러. 나라는 우리가 지킨다 이놈들아. 이재명 땜빵으로 문재인도 땜빵으로 빨리 쳐넣어야 나라가 삽니다. 가자. 자 지금 감방이 복잡해서 새끼들까지 다 내려갈 수는 없고 쌀값이 비싸서 문재인하고 이재명부터 시민을 아래 잡아놓고 12월 달에 대한민국의 주사권을 모조리 다 잡아입시다. 자 지금 저를 보면 한쪽 코가 하얗게 막혀있는데 사람들이 왜 막았냐고 이랬는데 대한민국의 주사파들하고 같이 숨을 쉬고 사는 게 더러워서 한쪽 코를 막았어요. 세상에 한짝 코를 막고 거울을 봤더니
한자 코를 맞고도 문재인이나 이재명보다 잘생겼어. 빨갱이 간첩보다는 잘생겼잖아. 자, 움직이지 마시고 이제 만세삼청 이후에 여러분 아마 이 세상에 다시 볼 수 없는 멋진 쇼, 연기, 공연, 노래, 이 무대 보세요. 무대. 오늘 이 공연을 위해서 무대 이걸 3억 주고 오늘 무대를 설치했어요. 나오시는 분들이 그냥 동네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야. 김연자가 부러워했던 그 공연자리 오늘 여러분의 피로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장작 8시까지 멋진 공연과 노래와 퍼포먼스 할 수 있는 걸 오늘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좌파들에게는 146만원, 우파에게는 100만원 띄고 46만원만 받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공짜야. 자, 빨리 준비해 주시고, 자, 이제 보세요. 만세삼창 하고 난 뒤에 이제 1부 행사를 마치고 야간은 5분 뒤에 바로 청년들의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집에 가시면 후회합니다. 집에 가지 마시고 세상에 다시 볼 수 없는 이 공연을 꼭 관람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계성 대표와 우리 김성희 교수님의 만세삼창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세삼창을 선창하겠습니다. 후장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가볼까? 자유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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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대한민국이 되면 자유 통일이 될 것입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만세를 3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통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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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유마을을 만들어서 저 주사파 종북 세력의 음흉한 흉계를 끝장내야 합니다. 자유마을 만세! 자유마을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공연이 시작될 텐데 이제 차선 아마 저 뒤쪽이 좀 빠져서 하나 줄일 텐데 경찰의 협조에 잘 따라주시고요. 오늘 이 공연을 보려고 좌파 젊은 청년들이 이 정보를 듣고 이 성으로 지금 기어들어와 있어요. 두드러 팽을 하지 마세요. 좌파도 이 공연을 듣는 순간 자유우파가 된다는 사실. 자, 2부 행사 멋진 공연을 들려드릴 대한민국 청년들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악기를 맞춰야 되니까 한 2분만. 그리고 제일 차선 하나 정도는 자, 우리 다시 안쪽으로 좀 모아서 차선 하나 정도는 비워주세요. 오면 돼. 자, 맨 뒤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좀 당겨주시고 맨 가차선은 한 차선을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맨 뒤에 계신 분들도 안쪽으로 당겨주시고 그리고 도로 쪽에 계신 분들도 안쪽으로 좀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없어요. 그냥 앉아야 돼요. 여기 자리 많잖아. 그냥 앉으면 앉으세요. 앉아요. 한 번에 뭐 대가리 거 보고
할렐루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저희는 애국 청년단 애청단 인사드립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여러 가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이곳에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령하노니 권동과 공고와 흑암은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 성경을 기록한 보혜사 성령님의 놀라운 빛이 이 시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시간 뒤덮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바다문의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우리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